안녕하세요. 저는 실과 단원통합 교수 지도안 식물과 함께하는 코딩 교육, 나도 식물 프로그래머라는 주제로 발표한 림소은입니다. 저는 5학년의 식물 가꾸기 단원과 6학년의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라는 단원을 통합해 보았습니다. 이 두 단원은 얼핏 보면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어지는 제 발표를 듣고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성한 초안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에 관련되는 학습 주제, 인간상, 소프트 스킬 등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 식물 가꾸기와 연관되는 인간상, 소프트 스킬 등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식물 가꾸기 두 단원을 통합한 본시 학습 주제는 나도 식물 프로그래머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인간상으로는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을 채택하였고 교과 역량으로는 관계 형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소프트 스킬로는 세심하고 배려 있는, 사려 깊은, 통찰력 있는, 실용적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의 기반에는 전체 생태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믿음인 홀리즘과 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실학이라는 사상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식물을 잘 가꾸는 법을 사려 깊게 탐구하여 식물을 잘 가꾸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입니다. 프로그래밍의 도구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차시는 이전 차시에 식물 가꾸기 활동을 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지금 현장 학교에서 식물 가꾸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실습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때 모둠별로 보통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구성되었던 모둠 그대로 이 본 차시의 학습이 계속 진행됩니다. 먼저 세안의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전 시간에 같이 식물을 가꿨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아쉬운 점이 없었는지 문제의식을 길러줍니다. 그 이후 교사가 어떻게 이를 해결하면 좋을지 아이들에게 토의하게 한 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식물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식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문제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식물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러 번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 오류가 발생해도 수차례 반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찾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줍니다. 다음으로 식물에게 당면한 문제를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 문제를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전개 단계입니다. 전개에서는 우선 활동 1으로 식물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게 합니다. 이는 후속 활동하고도 연계가 되는 활동인데요. 먼저 식물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식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심하고 배려 있으며 사려 깊도록 생각하게 하는 소프트 스킬을 길러줍니다. 또 인간과 식물의 공통점에 대해서 찾게 한 후에 이를 통해서 홀리즘 실학에 기반한 그런 사상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둠끼리 토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 형성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실학에 기반하여 필요한 것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가만히 앉아서 방관을 하거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통찰력을 발휘하여 식물에게 세심하고 배려 있고 사려 깊은 것을 선정했는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꼼꼼하게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 차시의 주력 활동인 활동 2, 나도 식물 프로그래머. 소주제는 자동 물 뿌리개 프로그래밍입니다. 홀리즘 철학에 기반해서 식물도 인간처럼 주기적인 영양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하게 한 후 학교에서 식물을 기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주말이나 휴일에 물을 줄 수 없을 경우 식물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를 아이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본 활동을 위해서 제가 엔트리로 모의 제작해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교사가 순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선 이를 모방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의 구조와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간의 속도 차이가 나게 될 경우 이는 우선 또래 집단, 즉 전에 구성되었던 모둠별로 1차적으로 해결하게 한 뒤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사가 직접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실용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르는 식물,
무순이나 방울토마토 등을 활용해서 이 식물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와 다 똑같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무순의 경우에는 12시간,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이틀로 실제 식물에게 필요한 물 주기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 주기를 초로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교사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시범해서 보이면 6학년, 5, 6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보고 이를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앞선 활동 1에서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식물을 잘 가꾸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을 모든 모둠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을 그 모둠만의 대답이라는 변수로 설정을 하고 이것은 가치 태도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 모두 포함해서 괜찮습니다. 이것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저는 우선 관심과 돌봄이라는 것을 예시로 대답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대답은 모든 조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가 피드백을 줍니다. 다만 이 활동이 여기서 보면 이전 활동에 비해서 블록의 종류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난 점, 또 변수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간 점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이 순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저는 활동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혹시나 학습 수준이 월등해서 도전 과제나 심화 과제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식물을 작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기타 재미있는 효과를 창의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도전, 심화 활동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홀리즘과 실학을 마음 깊이 내면화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교사가 활동과 관련된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해 줍니다. 제가 소개할 미래 유망 직종은 생태보건전략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이때 교사는 단순히 이 직업군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 직업군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지 탐구하게 합니다. 이것의 활동의 기반에도 홀리즘과 실학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정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는 모둠별로 일단 만든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를 하고 왜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식물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토의 과정을 모두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때도 자유롭고 협력적인 발표 분위기를 조성해서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반을 구성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 오늘 프로그래밍에서 입력과 출력은 무엇이었는지 식물에 대비해서 그것을 관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별로 식물을 가꿀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선정한 것이 한 가지씩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모두 한 가지씩 모아서 우리 반에 식물 만들기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도록 합니다. 이 계명은 후속 활동으로 다른 식물을 기를 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또 여러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반만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두 단원의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통합단원을 구성할 때 이렇게 통합단원을 구성해본 경험이 처음이어서 어떤 두 단원을 통합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모르는 것을 새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위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엔트리 같은 경우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생활과학 교육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이미 배웠던 바 있고 식물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생 실습을 나갔더니 반에서 무순 가꾸기도 하고 있고 다른 학교 차원에서는 무와 배추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학교에서도 많이 식물을 가꾸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식물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 이거랑 내가 배웠던 프로그래밍이랑 접목시킬 수는 없을까? 혹시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진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지 막막하시다면 자신이 평소에 경험했던 것에서부터 찾아보고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업들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계속 참고를 했던 거는 유청상 교수님의 강의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얻고 수정하고 계속 그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고쳤는데요.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의 시간에 집중하셔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실현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통합단원의 초안과 세안을 발표하게 돼 윤리교육과 18학번 강서연입니다. 저는 6학년 로봇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5학년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이라는 단원을 합쳐서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새로운 통합단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초안을 어떻게 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4-3단원의 로봇의 기능과 구조의 학습 목표는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서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5학년 6-2단원의 자기 이해와 탐색 단원은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간상과 배경 철학, 교과 역량, 소프트 스킬을 뒤에 세안에서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미래 유망 직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또 건설 관리자 2개를 꼽아보았습니다. 그리고 6학년 4-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황색, 5학년 6-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학습 목표랑 평가 요소를 통합단원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봇이나 미래사회 같은 부분은 주황색으로 해당을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문 분야가 중요한지 알아내는 것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80분인데 수업 차시가 3차시인 이유는 사전에 직업 인성 검사라는 과정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차시라고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부분인데요. 일단 교사가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동영상 자료 안에는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동영상을 캡처한 자료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교사가 질문을 미래에는 어떤 학문 분야가 주목을 받게 될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미래 유망 직종의 예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개부분 활동 1에서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미래 유망 직종을 직접 창조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전문가가 존재하는 직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예시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로봇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사회는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 그리고 로봇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장점을 알아내고 개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한번 통합을 시켜서 학습 목표를 짜보았고요.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입 부분이랑 전개 부분 활동 1번 그리고 2번은 전개 부분의 활동 2번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활동을 하게 될 전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분야별 유망 직종을 창조해보고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는 협력학습 모형 중에 전문가 학습 모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1단계로는 교사가 사전에 조를 짜게 됩니다. 저는 편의상 16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사가 각 조에서 연구해야 하는 학문 분야를 던져주게 됩니다. 우주공학, 통계학, 심리학, 생명공학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심리학을 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우주공학이나 통계학, 생명공학 같은 부분은 미래 유망 학문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심리학은 약간 낯선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넣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3단계에서는 여기 각 짜여진 조마다 자신의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해당 조의 학문 분야가 미래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래 유망 직종을 찾아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되겠죠. 미래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미래 유망 직종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교과와 역량과 홀리즘의 배경 철학을 담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1번 학생, 여기 A1, B1, C1, D1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번 학생이 됩니다. 1번 자리 학생은 그대로 있고 2번 자리 학생은 한 칸을 이동합니다. 3번 자리 학생은 2칸을 이동하고요. 4번 자리 학생은 3칸을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주어진 미래 유망 학문 분야를 연구하게 되는 우리 꼬마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를 연구한 우리 꼬마 전문가들이 한 조에 모이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모인 조대로 미션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5단계에서는 이제 미션 활동지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A 모둠의 미션은 직업에 필요한 신소재 옷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 역량 중에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고 인간상 중에 창의적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완성한 모둠 활동지는 각각의 모둠에 놓여진 모둠 활동지 판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B 모둠의 미션은 이력서를 작성해 보는 것인데요.
일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이고, 이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가정해서 소프트 스킬 중에 자기 주도적인 면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C 모든 미션은 직업에 필요한 기계를 발명해 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뻔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기계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 스킬 중에 저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인류의 생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소프트 스킬을 강조해보고 싶었고요. 이것은 또 기술 활용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 또한 길러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모든 미션은 이 직종에서 일하면서 생기게 될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를 상상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고안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세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문제 해결 능력 또한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2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나의 장점을 찾아보고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전 활동이 필요한데 워크넷에서 청소년 심리검사 중에 청소년 직업 인성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서 40분 동안 수행한 다음 거기서 나온 결과지를 가지고 나와 로봇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 전인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인간상을 확립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또 성취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장인 정신의 배경 철학이 반영된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외향성 중에 리더십이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다른 부분은 로봇의 수행 능력이 저보다 높을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각자 파악을 해보고 로봇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나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직업 인성 검사 결과 예시를 한번 워크넷에서 가져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는 인생 설계도 만들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래유망 직종인 건설 관리자를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활동 3을 들어가기 전에 교사는 미래유망 직종으로는 건설 관리자라는 직업이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이런 건설 관리자가 하는 일들은 건축가, 디자이너, 예상 편성자, 실무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모두 수행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건물을 나의 인생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자신이 건설 관리자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래 유망 직종을 제시해 보았고요. 인생 설계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활동 1, 2를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이고 또 교과 역량 중 생활 자립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또 장인 정신의 배경 철학도 반영한 활동이고 또 전 생애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홀리즘의 배경 철학 또한 반영한 활동이고요. 또 인생의 단편이 아니라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 있는 그런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고 또 미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상해 보면서 소프트 스킬 중에 유연함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런 인생 설계도 만들기는 협력 학습 모형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아동 개인의 발달 상태나 아니면은 학습을 통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교사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개별 활동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1, 2, 3을 했으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교실 뒤쪽에 전시된 모든 활동지들을 보고 감상하면서 인상 깊은 활동들에 투표를 하는 멀티 보팅, 즉 다중 투표를 하게 되고요. 또 갤러리 워킹 또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멀티 보팅 단계에서는 학생 개인당 스티커를 5개씩 가지게 되고 자신이 인상 깊게 보았던 모든 활동지를 붙이고 싶은 모든 활동지에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 워킹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갤러리에 가서 자유롭게 감상하듯이 아이들의 교실 뒤편에 붙여진 그런 것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2개의 핵심 활동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고요. 이것은 다중투표, 즉 멀티보팅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갤러리 워킹입니다. 갤러리 워킹은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모든 활동지에 지금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감상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저의 수업 지도안의 메리트는 블록제로 구성되는 수업이라면 충분히 교사가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에 할당된 학습지 활동 시간에는 개인별 전자기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자기기나 학습 준비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생활에도 교사가 학교에서도 실현 가능성 있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겠고요.
초안과 세안 통합단원,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나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초안이랑 세안을 만들면서 2학년 때 경험했던 활동들을 많이 써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실습 학교에 가서 협력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여기서 나온 미래 유망 학문의 분야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초안이랑 세안을 구상하고 발표를 하는 데에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부분 또한 유청상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기계와 나의 차이점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진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의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또 미래 유망 학문에 관련된 강의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세안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 단원을 설계할 때 평소에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자신이 이런 수업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실현해보고 싶다라고 계속 상상하면서 수업을 듣는다면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도 더 여기서 자료를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통합단원 과제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 18학번 박기훈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 새끼 구피 수호대라는 수업을 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저도 처음에 통합 단원을 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원이 엄청 많다 보니까 어떤 두 단원을 통합을 할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도서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동물 돌보기 단원에서 구피 기르는 데 생기는 문제점이 보충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구피는 자기가 낳은 새끼도 먹이처럼, 조그만 새끼이기 때문에 먹이처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부화통을 만들어서 어미와 새끼를 약간 분리해줘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실제로 구피를 키우면서 부화통을 직접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돌보기 단원을 발명과 문제 해결 단원과 엮어서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구피를 키우는데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도안의 수업 이름은 새끼 구피 수호대고요.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안에서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학년에 2-3단원 동물 돌보기와 6학년에 4-1단원 발명과 문제 해결 단원을 통합했어요. 그리고 이 단원을 통합함으로 인해 동물을 돌보고 기를 때 생기는 문제점을 창의적인 제품 제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를 수업 목표로 삼았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세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안에서 도입 부분인데요.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친구들한테 동기유발을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도서를 짤 때 전 수업에서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구피를 키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물어보겠죠. 우리 교실에서 구피를 키우기로 했는데 구피를 키울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먹이 주기요, 물 갈아 주기요, 주말 보내기요 등등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번 수업을 부화통 만들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수업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난태생, 그러니까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구피의 새끼 먹는 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므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해서 올바른 태도로 동물을 돌볼 수 있다. 즉, 구피의 새끼 먹는 습성을, 그러니까 새끼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학습 문제로 제시할 것입니다. 도입을 넘어서 전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에게 활동을 설명해 줄 거예요. 활동 첫 번째는 발명 기법 알아보기, 두 번째 활동은 구피 부화기 제작하기, 세 번째 활동은 발표와 우리 교실에서 쓸 부화기 선정하기입니다. 첫 번째 활동 발명 기법 알아보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더하기, 빼기, 크기 바꾸기, 용도 바꾸기, 반대로 하기 같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발명 기법들을 직접 공부를 하고, 이러한 발명 기법을 적용한 발명품들을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질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 활동이 구피 부화기를 제작할 텐데, 먼저 구피 부화기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구피 부화기에 필요한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앞에서 난태생인 구피의 새끼 먹는 습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화기를 만드는 건데, 그 부화기에 필요한 특징을 아이들이 직접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은 여기서 어미 구피와 새끼 구피가 다른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그러한 답이 나왔다면 이제 모둠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모둠원들과 어떻게 부화기를 만들지 의논하고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40분 정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화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구피를 아직 키워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준비해온 예시 사진을 미리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구피 부화통이고 오른쪽은 페트병을 통해서 만든 구피 부화통인데 두 사진을 모두 보시면 부화통이 어미는 위에 있고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있고 아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래 공간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신선한 물도 들어가고 구피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새끼들이 자연스럽게 어미를 피해서 안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새끼들이 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페트병에 뚫어줄 수 있는 송곳이나 그런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만들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서 송곳 사용은 교사가 대신해 주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부화기를 다 만들었다면 발표랑 우리 교실에서 쓸 부화기 하나를 선정할 텐데요. 첫 번째로 각 모둠에서 만든 부화기의 특징과 장점을 발표할 것이에요. 이 발표를 다 듣고 나면 아이들이 딱 하나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교실에서 실제로 어항에서 쓰고 싶은 부화기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15분 정도로 분배했고요. 이제 정리 활동을 할 텐데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시간에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느낀 점, 재미있었던 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평가를 할 텐데 자기 모둠에서 만들었던 거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있어서 문제점이나 잘했던 점을 직접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나로 선정된 부화기를 직접 어항에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마치면서 사실 이 수업이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 행위가 구피에게서 발생하는데 구피는 자기가 새끼를 낳았음에도 새끼가 낳았다는 걸 까먹고 그 새끼를 잡아먹는데 저희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간과 연관 지어서 인성교육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의점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초반에 보여드렸던 개요를 다시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통합단원에서 핵심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제목을 선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끼 구피 수호대라는 제목으로 학습 주제를 삼았고요. 아이들이 발명 기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동물을 기를 때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했는지를 평가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세안을 짜기 위해서 먼저 짰던 초안을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두 단원을 통합 단원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 인간상 같은 경우 더불어 사는과 창의적인을 잡았어요. 동물 돌보기에서 더불어 사는은 저희가 동물을 기르며 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사회에서 남들과 지낼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 배려, 나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을 잡았고 발명과 문제 해결은 그냥 보시기에도 창의적인이 딱 맞다고 생각하시죠.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 발명과 문제 해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인을 이 수업의 인간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경 철학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활용 목적에 따라 동물을 골라서 기르는 행위를 실학으로, 그러니까 프래그마티즘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 수업에서는 이게 가정으로 그냥 전 수업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필요한 동물을 골라보는 행위를 전 수업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학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저희가 노작 활동을 통해 극복할 것이기 때문에 발명과 문제 해결에서는 노작 교육을 하는 배경 철학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역량인데요. 동물을 기르고 동물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관계 형성 능력이 길러지고 동물을 기를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물 돌보기에 소프트 스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저는 자기 주도적인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전 수업으로 가정을 하긴 했는데 생활 속 동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그 중에서 기를 동물을 직접 고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고요. 그리고 동물을 잘 기르려면 역시 세심하고 배려 있는 사람이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소프트 스킬을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다음 발명과 문제 해결에서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예리한이라는 소프트 스킬을 선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과 다른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을 두 번째 소프트 스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안을 짜면서 제가 생각했던 미래 유망 직종은 온라인 반려동물 훈련사랑 동물 훈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사실 첫 번째 직업보다는 저 두 번째 동물 훈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저희 지도 안에 더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기를 때 있어서 저희는 아직 수업 대상이 초등학생이기도 해서 동물을 기를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직접 페트병으로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미래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아니면 동물을 훈련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해결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물 훈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미래 요망 직종으로 삼았고 이 직업을 저희 지도안에 살짝 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효과는 동물을 기를 때 생기는 문제점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하면서 네. 네가 느꼈던 소감이나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괜찮을까? 네. 그러면 준비가 되면 우리가 얘기하니까 네, 지금 할게요. 준비됐어? 네. 한다. 그래, 그동안 제가 이 지도안을 짜면서 어떤 두 단원을 통합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5학년하고 6학년 두 개 학년으로만 짜는데도 단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원들 중에서 어떤 단원들을 통합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서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마침 다행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구피를 키우면서 직접 했던 만들기 활동이 두 단원을 이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 동물 돌보기랑 발명과 문제 해결 단원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거 충분히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학습할 수 있을 만한, 배울 수 있을 만한 쉬운 내용이겠다 생각을 하는 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이 두 단원을 통합을 해서 지도안을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다행스럽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이 두 단원을 통합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두 단원을 통합하는 게 어려웠었지 막상 지도안을 이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해봤었던 거기 때문에 수업을 짜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지도서를 조금 더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어떤 활동을 했었지 이런 걸 살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단원과 이 단원이 연결 지어질 만한 거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 인근의 키노쿠니 학교. 학생들이 직접 교실 베란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공 수업이나 특별 활동이 아니라 정규 수업의 하나입니다. 연령과 학년에 상관없이 같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한 반을 이루고 학습 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프로젝트 학습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수업이 전체 학습의 반을 넘습니다. 키노쿠니 학교에는 국어나 산수 같은 교과 이름이 없으며 시험이나 숙제도 없습니다. 체험을 통한 수업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해가는 즐거운 학교입니다. 키노쿠니 학교는 숲이 우거진 산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교생이 160명 정도인 작은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의 공모전 프로젝트 현장. 베란다 기초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線に合わせろ。線にちょっとずれしといた方がいいって。ちょっと線よりも内側に。もっと。 공모점은 목공과 건축, 연못과 화단 만들기 같은 제법 규모가 큰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반입니다. 이번 학기는 교실 베란다 만들기를 선택했죠. 학생들 스스로 작업 일정과 과제를 분담하고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의무적으로 주어진 과제라기보다 하나의 놀이처럼 보입니다. これ歪んでた時に後から直せないよな。だからこっちまず1本打って、そしたら一番あっち側もピタッと寄せて、それで向こうも1本打って。 교사는 작업을 돕는 보조자에 머물죠. 하지만 프로젝트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작업 내내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실내 작업을 맡은 학생들은 규격에 맞게 목재를 준비합니다. 얼핏 산만해 보이지만 서로 협력해 공동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죠.
요리반 아이들은 이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키우고 있는 병아리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기념으로 성인식 특별 음식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で卵にハンバーグを巻くパン粉作り。この3つ4番を揚げる。どれから一番やったらいいと思う？ゆで卵。단순히 요리법만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요리의 재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학습으로 체험하는데 닭 기르기도 이런 프로젝트 학습 방침의 하나입니다. 시장에서의 재료 구입과 요리 방식 조사까지 모두 학생들이 해나가는 것이죠. 自分たちでこんな体の中のことも調べる。餌もひよこの時と鶏の時は違うから食べ物の違いとか調べていこうという子どもたちが自分からこの中から起こってくる疑問でこう調べ始めたり学習が始まっていくのがやっぱりこのプロジェクト活動の一番いいところだなって思います。はい、じゃあ今からあげるねんな。じゃあね、各グループで 4월 초에 학기가 시작되면 학년과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번 학기 초등학교 프로젝트는 요리반과 공무반, 농장반과 양 기르기반입니다. 한 학기나 두 학기에 걸쳐 한 가지 큰 주제를 다루죠. 乾杯、かけちゃん。 반을 맡은 교사가 담임이 되며 국어, 수학과 같은 기초학습도 이 프로젝트 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同じ学年でもゆっくりめの子も早い子もそれぞれ一人の人として認め合って、で大きい子はゆっくりな子に自然に、手を差し伸べたりリーダーシップを取ってあげたりで、自分だけがたくさん好きなことするんじゃなくてなかなか言い出せないような子に、ちょっと気をかけてあげてサポートしてあげたりとか、そういう、みんながお互いに気持ちを掛け合って育ち合う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かなって思います。 양 기르기반 아이들입니다. 학교 근처에 마련된 작은 목장에서 양 기르기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날은 건강 점검을 하는 날, 학생들이 직접 양의 체온을 재고 있군요. 프로젝트 현장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가득합니다. 변 검사도 아이들 손으로 이루어지죠. 조사팀과 기록팀으로 나눠 제법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みんな元気羊はうんこの色はどんな色だったらいいの黒から茶色。 프로젝트 과제가 가진 논리적 성격, 거기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업 요소와 환경이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끕니다. わざと意地悪に待ってるんですね。で、やっぱり一番大事なのがなんでやろうとか嫌なとかこれどうやってやるのかなって思うところが大事なんで、こういうふうにするんだよって言ってしまったらもう終わりなんですよ。それをああでもないこうでもないってやってるところが一番大事だし、あと失敗してもらうことも大事なんですよ。紀ノ国こどもの村では3つ大きな方針を立ててます。1つは、子どもたちの自己決定、自分で決める、自分で選ぶということ。それから2つ目が、一人一人の子どもの個性を大事にするということ。3つ目が、体験学習。で体験学習というのは、書物で学ぶのに対して実際にものを作ったり実験したりして学ぶということですね。 공무점의 기초학습 시간, 저학년 아이들이 색칠놀이로 구구단의 원리를 익힙니다. 키노쿠니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시간을 따로 두는데 산수에 해당하는 수와 국어에 해당하는 말이 그것이죠. 프로젝트 반의 학생을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이 기초학습은 일률적인 학습이 아니라 개별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주제를 선택해 각자의 진도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죠. 子どもたちが、いわゆる、感情面で無意識の奥底にいろんな抑圧とかいろんな恐怖不安そういったものを持っていないという意味で感情的に自由、それから自分で自由に考えて自分で自由に、結論を導いてそして、正しいかどうかを自分で確かめるという意味での、知的な自由、そして社会的な面で言えば、与えられたことをそのまま受け止めるという意味での古い意味の道徳教育じゃなくて子どもたちが一緒に生活をしてその中で、いろいろと問題について考えたり話し合ったりしながら自分たちの生き方を学んでいく、そういう意味での社会的な自由。 이러한 교육 목표는 프로젝트 학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무점 아이들의 베란다 공정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X자로 장식한 난간 작업을 마무리 중이네요.
なんかみんなで話して、でなんかここの1個のところに2個こういう風にバッテンつけるやつとこういう風に1個バッテンつけるやつがあったんだけど1個バッテンつけることになった。 이처럼 키노쿠니 학교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 풍부한 감정으로 함께 생활하는 아이를 키워내려 합니다. 여러 교과 내용을 합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달 측면을 함께 성장시키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프로젝트 학습은 모둠 수업이나 통합 학습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지성과 감정의 자유, 거기에 사회성 측면의 자유라는 교육 목표는 닐과 듀이의 교육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기초는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 사상으로 이로부터 지성적인 자유를 받아들였습니다. 書物を通してあるいは教科書を使って勉強するんじゃなくて、実際自分で実物に触れて実際の問題に取り組んで自分で仮説を立てて結論を導いてそして自分で確かめるとそこでいろんな知識も一緒に身につけていくというやり方です。 프로젝트 학습의 실제적인 작업이나 만들기는 듀이의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이론에 바탕한 것이죠. ニールからは子どもたちが自由にいろんなことをする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子どもたちの無意識の解放、心理学的な意味でのね無意識の解放というそういう面を学びました。 닐은 아이들의 정서적 자유와 자치, 인성 발달을 돕는 자율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교육 이념 아래 수업 출석의 자유를 인정하고 책으로 하는 학습보다 창작 표현 활동을 더 중시했죠. 이러한 닐의 교육 사상과 방법론이 키노쿠니 학교로 이어진 것입니다. 초등부 농장반에서는 채소와 작물 재배를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トウモロコシ、枝豆、そこの余ってるとこ枝豆にする。資源半分使っていい？いいんちゃう？大きければ。切らなくていい。 이날은 넝쿨을 지탱할 지지대와 그물을 세우고 마저 남은 채소 씨를 뿌릴 예정입니다. トマトは多分もうちょっとでできると思う。キュウリももうできる。多分もう夏にはできると思うけど。じゃあすごい楽しみだね。はい、すごい楽しみです。 씨 뿌리기와 작물 키우기, 수확과 그 생산물로 요리까지 아이들은 이런 일련의 작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습 내용을 체험으로 익히게 됩니다. それはもうすべてつなが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すね。例えばこの苗を植えるのも何センチ間隔。 30センチ開けて次の苗を植えるって言ったらもう長さが入ってきますしまた何センチ苗が伸びたよっていうのも長さが入ってきますしあと苗や種もみんな自分たちで買いに行ったんですけどそしたらもうお金の計算も全部お金を払うのも自分たちで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もうあらゆるところに基礎学習と関連させることはできます。体を動かしたり大声を上げたりあるいは普段できないことをしたりあるいは空想の中に遊んだりという形で気分的な解放 無意識の解放そういったものができると同時に遊びるっていうのはまさに頭を働かせないといけない活動ですよね。頭を働かせないで遊んでも全然面白くないので非常に知的な活動なんですよね。でしかもそれが一人じゃなくて仲間たちと一緒にするという喜びがあってということで遊び自体もその心理面と知性の面と社会性の面ともうこれ総合的に発達させる活動だと思います。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아니어도 기숙사는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놀이로 아이들은 그만큼 성장해 갑니다. 기숙사 생활은 학생 자치에 의해 운영됩니다. 생활 규칙과 운영 방안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일반 관리자가 아니라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숙사 교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기숙사 교사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맡는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와 어른은 서로의 거울이지요. 환경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키노쿠니 학교의 건강한 하루가 내일을 약속합니다. 농장반 아이들이 야외 부엌을 차렸습니다. 감자 요리가 한창이네요.
이른 봄에 심은 감자를 이번 학기 농장반 아이들이 거둬들였습니다. じゃがいもを今年いっぱい取れて、まだみんなに食べてもらってないから、肉じゃがを作ってみんなに今日食べてもらう。 요리 품목을 정하고 요리법까지 조사해 생산물의 소비 과정도 알아갑니다. 교실에서는 감자 판매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1キロ測ってくれるんちゃう？測ってくれるの？自分でじゃがいも取って選んで取って。あそこで座ってください。 농장반 아이가 상점 주인이 되어 외부 방문객과 학생들에게 감자를 판매합니다. 감자 판매소 설치는 아이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물량까지 조절하죠. 자신들이 재배한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상품의 유통 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この自由な学校で学力が育た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心配する人もいるけれど、実際は逆だと思いますね。子どもたちはね、本当は自分たちでしようと思っているし、そうしたいと願っているし、そうする力を持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ところが先生が全部決めていって、先生の言われた通りに学んで、先生の言われた通りの答えに到達するというやり方をしているとね、それは子どもたちが知的な発達を十分に遂げられないと思うんです。 공무점의 프로젝트 학습. 이날은 개인 프로젝트 수업으로 각자가 만들고 싶은 것을 선택해 작업합니다. 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着火で止めるから外したりはできないねんけど、外したりはできないねんけど、一回作ってみたかったな。なんかカタカタってさ프로젝트 학습은 한 가지 큰 주제를 두고 장기간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몇 개의 작은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가 함께 수행됩니다. 一番最強なのが0点。これ最低でしょ。 이 개인 프로젝트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과제를 선택하죠. これは非常に繊細な活動なんですよね。だから荒っぽいことでなくても一つ一つきちっと形に興味を持ってしなくてはいけない活動ですし、もちろんこれについて具体的なイメージを持たなくてはいけないし、そのイメージをデッサンとか絵に書き表すとか、そういう点でこの実際のプロジェクトの活動というのは芸術的な活動ともまた密接に結びついています。 공무점의 베란다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3개월 가까이 몸과 마음으로 지은 교육의 뜰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이자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죠. 楽しみやから、なんか自分らで一から最初から作ってきたものやし、なんかみんなで作ってその作り終わった時にやったっていうのはなんか嬉しいね。ほんまめっちゃ影を作りたい。日陰になる屋根みたいな。ベランダ完成おめでとう。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현재가 아이들에겐 바로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꿈이기도 하죠. 지극히 보통인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그려본 교육의 동산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